1951년생인 마빈 히메이어는 콜로라도주 그랜비에서 살았습니다. 인구 2,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인 그곳에서 마빈은 용접공이자 자동차 수리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2000년 어느 날 마빈의 가게 바로 옆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빈은 정비소를 92년도부터 8년째 운영해 왔는데요.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지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는 주 통로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손님을 받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마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을 찾아가서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건축 허가가 났다며 거절당했습니다. 마빈은 시멘트 공장도 찾아갔지만 부지를 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비소에 오랜 기간 공을 들였고 아버지를 모시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잘 성사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빈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콜로라도주 측의 시멘트 공장 건축부로 소송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1년 후 마빈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대가로 엄청난 소송 비용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인 스카이하이 뉴스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시멘트 공장을 마빈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막는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내면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약혼했던 애인이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마빈은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자신이 직접 정비소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불도저를 구입한 뒤 시청에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허가증이 아닌 오히려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비소에서 나온 쓰레기를 마빈이 사유지에 방치했고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과 업무 개선 명령을 부과받았죠. 8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경고여서 마빈이 받아들이지 않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 마빈의 아버지까지 사망하면서 그는 더욱 고립되었죠. 한편 시멘트 공장은 계획대로 착실하게 건설되기 시작했고 마빈의 정비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애인, 정비소까지 모든 것을 잃고 분노한 마빈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결심을 했죠. 그는 자신의 가게 부지를 한 쓰레기 회사에 40만 달러, 한화 약 5억 원에 매각하면서 부지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수락하면서 마빈은 그동안 자신의 작업장에 틀어박혀서 원래는 길을 뚫을 목적으로 구입했던 불도저를 몰래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문 닫은 작업장에만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내는 그를 주변 지인들이 걱정해서 가끔 방문하기도 했지만 그가 벌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총알에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방탄 불도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장의 강철판 사이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두께 30cm가 넘는 아주 튼튼한 장갑차를 만들었죠. 조종석은 완전히 밀폐되게 만들고 저격총과 소총 3대를 설치했으며 외부 상황을 보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까지 장착했습니다. 심지어 최루탄과 각종 화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호 능력까지 갖춰두었죠. 불도저를 완성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는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2004년 6월 4일 그는 지인들에게 대피하라고 미리 연락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불도저에 올라탔죠.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시멘트 공장부터 공격하기 시작해서 원한 관계가 있는 곳을 찾아가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시의회, 경찰서를 비롯하여 자신을 비난했던 신문사 기자의 집과 패소 판정을 내린 판사의 집도 찾아가서 부수거나 밀어버렸습니다. 시멘트 공장 사람들을 비롯해서 경찰이 공격을 막기 위해 총을 들고 심지어 장애물을 놓으며 반격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장비 스크레이퍼를 이용해서 불도저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경관이 불도저의 배기구에 섬광탄을 투척하기도 하고 불도저 위에 올라타기까지 했는데요. 마빈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한 듯 차체에 기름을 뿌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도는 할 수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스와팀이 출동해서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만든 불도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빈의 불도저는 끊임없이 마을을 파괴하며 폭주했죠. 그러다가 한 건물을 부수는 도중에 잔해에 깔리게 되었고 후진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 뒤를 즉시 경찰이 중장비로 막으면서 마침내 그의 폭주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변을 포위하면서 궁지에 몰린 마비는 불도저 안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렇게 2시간 동안의 복수극은 끝이 났습니다. 경찰들은 토치로 절단하고 12시간에 걸친 작업을 한 후에야 불도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빈이 불도저에 자신이 탑승하고 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도록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는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복수를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건물 13채가 파괴되었고 7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하나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마빈을 공권력에 대항한 영웅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멘트 공장 사이에 뇌물수수 등의 정경유착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또한 시멘트 공장은 사건 이후 10일 만에 다시 재개되었고 마빈이 파괴한 부분은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측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빈의 불도저를 완전히 분해하여 고철을 여러 곳에 매각했습니다. 모방 범죄가 일어날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렇게 똑같이 하려면 전문적인 기술과 비용, 그리고 불도저를 숨길 장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고 이 사건의 영향을 받아 영화 리바이어던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복수극은 마빈이 만든 강력한 불도저의 이름을 따서 킬도저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